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합격생 선생님의 눈물이 담긴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생 선생님들마다 왜 많은 스토리가 없겠습니까? 자,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수많은 합격생 선생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가슴에는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선생님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생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암기장을 보통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암기장을 한 40에서 50회독 정도는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통 평균 요 정도 회독을 합니다. 합격생 선생님들의 경우에. 40회독, 50회독이라고 하면 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게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게 지금 두 쪽씩 찍었는데 103페이지니까 206쪽 뭐 그 정도 표지 다 합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40, 50회독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저희 또 음원 파일도 드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선생님이 제 거 들으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거는 왜 제가 가지고 나왔냐 하면 여기다가 이 선생님이 제가 평소에 공부 방법 얘기해드린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메모해뒀어요. 자, 여기 전부 메모해뒀어요. 자, 뭐 가을에는 10강 정도 하고 백지 쓰기 음원 파일 없이 해라. 제가 이제 가을에는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음원 파일을 듣지만 자, 제가 얘기해놓은 첫 문제 이상 풀어야 된다. 기출도 40분 만에 실전처럼 풀어보아야 한다. 제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답안지를 깔끔하게 쓰자.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까지 여기다가 다 적어두었어요. 이렇게 해서 붙은 거예요. 자, 한번 또 안에를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뭐 메모도 붙여놓고 자, 여기 이제 목차고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 다 보이시죠? 여기 제가 유전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거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기준. 표준 행동 목록에서 기준이다 이러면은 표준이 되는 발달 행동의 증상이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준비도를 기초로 해서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든 거다. 제가 얘기했던 거를 여기 깨알같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40회독, 50회독을 돌린 겁니다. 자, 선생님들,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이 얼마나 제가 고마우면 이런 걸 다 기증하고 가셨겠습니까? 이게 너무 추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에게 이 선생님 공부하신 모든 자료를 다 기증하고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이교동성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발견하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막 1대1로 제가 동행해 드리는 대로 제가 과제를 다 내주거든요. 그 과제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답안지 같은 것도 써오는데 실력이 쑥쑥쑥쑥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되게 못해요, 선생님들이. 너무 못 써요, 처음에. 그런데 저하고 한두 번 만나면 실력이 촥촥촥촥 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이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이 선생님 글을 왜 이렇게 잘 써요? 나중에 그런 거죠. 처음엔 아니고. 처음엔 너무 못 써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못 써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글을 이렇게 잘 쓰는데 왜 작년에 못 붙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선생님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저는 키워드만 나열해서 대충 쓰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런 줄 알았대요. 수험가에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만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공부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이해하면서 써놨잖아요. 이해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무대뽀로 막 외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외우라,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험가에 만연해 있다는데 이제 이 선생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존재들한테 무조건 해 이러는 거는 그거는 인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냐 하면은 글 공부 방법도 그렇고 무조건 외우는 게 나하고 맞지 않는데 그리고 글도 저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고 써야지 키워드만 대충 쓰면은 어떡하나 이런 회의가 있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바보라서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선생님 글을 너무 잘 써요. 이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글을 잘 쓰냐고. 근데 제가 조금만 알려드리니까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오수, 육수, 막 N수생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자신의 실력이 약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바보 같은 문화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은 진짜 똑똑해요. 그러니까 수험가에서, 유아임용 수험가에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오히려 배우는 수험생이 더 똑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계속 유아교육 공부를 했거든요. 저랑 대화도 잘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붙으시려면 이분처럼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키워드만 대충 쓰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얼마나 인상적이면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이분도. 자, 원래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지 말 것.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 것. 자, 기계적으로 공부해서는 집중해서 공부의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된다. 자, 이게 그죠? 집중해가지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이 수험가에서 그거는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막 키워드만 막 연결해서 쓰는 거는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야, 너 대충 써, 대충 해도 돼. 이거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아끼는 사람 같으면 아니야,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 이거 글자 한자 한자도 다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케어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가서 합격하셨어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점수가 1, 2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65점. 자, 65점을 작년에 맞으셨다가 그 해에 88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뭐 대부분 합격생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이게 한 20점 이상씩 오르는 거거든요. 20점 이상씩 오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 지금 수험가에 떠돌고 있는 완전히 이상한 루머. 절대 키워드만 대충 써서 붙지 못합니다. 얼른 그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점 한자까지 찍어야 붙는 거예요. 경쟁률 보면 아시잖아요. 대충 해라. 이거는 남애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이. 대충 해. 이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그게 하는 얘기지. 그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게? 저는 점 하나까지 열심히 찍는 법을 알려드려요. 글 쓰는 방법, 문제 읽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시험은 사고형 시험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4차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이므로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추천드릴 이제 수업은 뭐냐 하면 추석맞이 쪽집게 적중, 요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이거 들으시기 바래요. 지금 저희 학원은 이제 할인 행사도 하고 있고 막 그런데요. 자, 추석맞이 쪽집게 적중, 요거 꼭 할인 받으시면은 또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드시잖아요. 아까 그 합격생 선생님처럼 제가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은요, 정말 적중 문제. 저는 진짜 적중하거든요. 이지선 유아임용은 적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불 출신이고 또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TO가 늘어났어요. 이때 붙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TO 는다는 거 수험가 전체에서 저만 예견했거든요. 그만큼 정책을 보는, 유아교육계를 보는 식견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저희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그대로 시험에 다 나왔어요. 여태까지. 뭐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지문까지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논술 교육과정 2차, 1, 2차를 막론하고. 자, 그래서 쪽집게 적중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강의 꼭 들으시길 바라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이것만은 꼭 외우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와 해설은 정말 자상하고 자세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사고형 문제고 해설은 진짜 자세하거든요. 왜? 사고해야 되니까. 진짜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게 도와드릴게요. 아까 그 선생님 보셨잖아요. 그렇게 바뀌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코어 4반 자료인데요.
코어 4반도 너무 좋아요. 코어 4반은 백지 쓰기 반인데 저의 백지 쓰기는 그냥 괄호 넣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괄호 넣기가 아니고 이 백지 쓰기는 서술 백지 쓰기입니다. 서술 백지 쓰기가 너무 중요한데 서답형 답을 외우는 반이에요. 이 반은.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료가 우리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약된 거 몇 장 흔들면서 이렇게 몇 장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게 나중엔 그렇게 줄여드려요. 그냥 암기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해설 자료가 너무너무 자세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는 전부 다 현장 사례 중심 문제인데 그거 한 줄 한 줄 다 해설해드려요. 해설 자료가 뭐 100페이지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사실 외우는 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려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몇 장 안 되는 거 이것만 외우면 답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반 공부하셔야죠. 정말 올해 TO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 27%가 상승됐어요. 작년보다. 내년엔 더 늘 거거든요. 자, 유아이명 합격의 적기! 최적의 기회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선생님 보면은 이 책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진짜. 뭐 중간 그냥 아무데나 한번 펴볼까요? 정말 깨알같이 써놓은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이 암기장. 겨우 2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40회독, 50회독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다 외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외웠겠죠.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메모해놨다. 예를 들어서 전 다 예를 들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 뭐 이런 거 그림으로 다 써놓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 중심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하게 해드려요.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바로 이 선생님처럼 선생님들도 합격하십니다. 20점, 30점 올리는 그런 일은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휴일 동안에 선생님들, 자, 이거는 딱 150문제 푸는 거거든요. 150문제 핵심 엑기스만 푸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요, 누구나. 자, 그래서 선생님들 그 많은 망망대해에서 막 헤엄치면서 게다가 막 가짜 방법론 막 이런 거 완전히 이리 때처럼 막 이렇게 선생님들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 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이해하고 다른 거 없어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잘 쓰면 붙어요. 바로 그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같은 지선쌤. 자, 저는 수험생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먹먹해져 와요.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새벽 3, 4시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 대학에 사표를 내고 수험가에 나왔을까요? 저는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인데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 교수가 학과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 학원가에 나오는 일은 이지선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확실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선생님은 합격합니다. 많은 합격생들 그리고 현재 수강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유아교육의 유자도 몰라도 아까 그 선생님 노트처럼 그런 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지금은 공교육화, 유치원 공교육화의 신호탄, 엄청나게 늘어난 유아임용 TO를 선생님의 합격의 기회로 삼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의 문은 모두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선생님이 준비되게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